여러분들 오늘 사회 시간에 무엇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까? 예, 환경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환경이 한 곳에 아주 작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넓은 지역까지, 심지어 지구 전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자연이 한번 오염이 되고 나면 다시 복원하기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인간과 환경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과 환경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오늘은 민우라는 친구가 나오네요. 자, 민우는 전라도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방문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의 마을이 보면 앞쪽에 작은 하천이 흐르고, 하천, 그 다음에 강이죠, 강. 그 다음에 뒤쪽에는 낮은 산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이런 것을 한자로 무엇이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네, 그렇죠. 우리 배산임수라고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네. 이런 곳을 살기 좋은 곳이라고 했고, 또 민우 할아버지 집은 한옥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우 할아버지 집과 민우 할아버지의 마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우 할아버지의 한옥집입니다. 이거 보이나요? 자, 여러분들 한옥 체험을 해본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통해서 그런 우리 우리 조상들의 집들을 한 번쯤 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옥집에 가보면 넓은 마루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나요? 이런 넓은 마루. 이 넓은 마루를 우리가 대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과 방 사이의 큰 마루, 이걸 대청이라 하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름철에 요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굉장히 바닥도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아주 시원한 여름나기에 좋은 장소가 될 겁니다. 결국 이런 어떤 더운 여름이라는 자연 환경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대청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대청을 만들어서 자연의 그런 어떤 더위를 식혀나가는 인간들의 노력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아래 여러분 사진을 보면 여러분 여기 앞에 마을이 보이나요? 이 마을이 있고 마을 뒤에 나지막한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을 앞에는 이런 하천, 강이 흐르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예부터 이런 지형을 두고 배산임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을 사람들이 아주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이제 예부터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앞에 왜 그러냐면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물이 있어야지 농사를 지을 것이고, 또 어떤 땔감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뒤에 산을 통해서 산에서 나무를 얻는다거나 요런 어떤 인간의 삶을 봤을 때 요런 지역이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곳이다 하고, 이런 자연 환경이 결국은 인간의 삶에다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자연 환경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면, 자, 오늘날에는 오히려 이제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어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그런 기술에 의해서 자연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런 오른쪽에 보이는 위에서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간척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새만금 지역에 있는 간척지가 될 텐데, 이 간척지는 뭐냐면 얕은 바다를 메워서 육지로 만드는 것을 간척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척 사업이 우리나라의 땅을 이제 넓혀 나가고, 거기에다가 또 새로운 어떤 도시를 세운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을 이제 그 땅에서 일궈 나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것도 유사한 형태로 산에 가보면 이제 물을 막아서 댐을 만들어서 인간이 어떤 자연재해, 비가 많이 내려올 때 그 물을 모아서
이제 물의 양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또 물이 부족할 때는 거기에 있는 강에 있는 물을 이제 내려보내서 물이 부족하지 않게끔 이렇게 인간들이 댐을 통해서 이제 자연을 조절하는 거죠. 이게 이런 것이 바로 어떤 이제 과거에는 자연 환경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반대로 사람들의 어떤 과학과 기술에 의해서 자연에 영향을 미치는 예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진 속에 보면 금강 하구뚝이라고 나오는데, 자, 부산에도 낙동강 가보면 여러분 저 사하구 쪽에 가보면 낙동강 하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금강 하구뚝과 비슷하게 강 하류, 그러니까 바다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이 내려오면 요렇게 바다와 이렇게 강이 만나는 요 지점에다가 그 어떤 둑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강 하류에다가 둑을 쌓아가지고 이제 바닷물이 강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고 또 강물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이 바로 이 하구뚝이라는 겁니다. 이 하구뚝을 만들면 요 위에는 땅으로 메꿔져 있으니까 일종의 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전에 강에서 바다로 강물이 쉽게 싹 흘러갔다면 이런 하구뚝이 만들어지면서 강에 있는 강물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강의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안타깝게도 강 주변에 이제 그런 오염 물질이 강 환경이 이제 쉽게 오염이 되어서 이제 물이 정체되다 보니까 쉽게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강 주변의 생물들이 사라지는 이제 그런 좀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이렇게 하구뚝을 만들면서 오히려 바닷물을 막다가 보니까 이제 예전에 강보다 훨씬 넓은 이런 어떻게 호수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수에서 이제 자라난 여러 또 이제 생물들이 새롭게 자라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어떤 그 철새들, 농경지나 갈대밭에 철새들이 날아와 가지고 또 우리나라가 또 그 위에 있는 다른 위에 있는 러시아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따뜻하다 보니까 철새들이 겨울을 나기 좋은 환경이 오히려 만들어져서 이런 금강 하구뚝에 이렇게 가창오리 군무라고 해서 이 철새들의 아주 떼를 지어서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고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관광 상품도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인간이 만든 하구뚝이 하천 주변의 환경을 변화를 시켰습니다. 변화를 시켰다. 그 말은 강물이 늘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오염이 되고 환경이 좀 파괴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반대의 상황도 일어나는 거죠. 그 변화된 환경 때문에 그 주변에 호수가 넓게 생겨나면서 또 그 호수로 인해서 다른 생물들이 오고 그런 어떤 철새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철새를 보기 위해서 또 새로운 관광지가 되어서 오히려 또 인간들에게 또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된다. 이렇게 어떤 인간과 환경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아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핵심은 그겠죠. 인간과 환경의 관계는 인간이 환경에 미치 영향을 줬던 사례도 있었고 반대로 환경이 또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있었고 그 사례를 통해서 서로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이 내용하고 오늘 한번 여러분들 조사할 내용은 인간이 환경에 미쳤던 영향이 오늘 말한 것 외에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 또 반대로 환경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 옛 조상들이 그런 우리나라에 있는 계절들 여름철이라든가 또 겨울철이라든가 이런 계절에 그런 그 계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경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집 구조를 만든다든가 뭐 어떤 생활 모습을 생활 모습을 좀 변화를 줬던 그런 예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예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